혹등고래 수컷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짝을 찾기 위한 길고 복잡한 노래죠. 여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바다에 사는 수컷들이 전부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나 한뜻 같은 곡을요. 거기다 이 노래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는데 무리의 모든 수컷이 그 변화를 함께 따라갑니다. 유행가가 바뀌듯이요. 이따금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등장하면 그 신곡은 대양을 건너 이 바다 저 바다로 유행처럼 번져나갑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단 2년 만에요. 수만 마리가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함께 바꿔 부르고 대양 너머로 실어 나른다. 오늘은 저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유행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노래가 어떤 건지부터 봅시다. 혹등고래의 노래는 짧은 흥얼거림이 아닙니다. 한 곡이 보통 10분에서 15분, 길게는 30분에 이르는 긴 곡입니다. 그걸 몇 시간씩, 길게는 하루 종일 반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구조입니다. 짧은 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짧은 악구를 이루고 악구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가 되고 여러 주제가 순서대로 이어져 한 곡을 완성합니다. 자, 사람 음악으로 치면은 음표가 마디가 되고 마디가 악장이 되는 것과 비슷하죠. 자, 심지어 그 특정 악구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운율 비슷한 구조까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한 편의 음악인 겁니다. 자, 노래를 부르는 건 주로 번식기의 수컷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노래를 일종의 구애로 봅니다. 암컷에게 자신을 알리고 다른 수컷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노래를 잘 부를수록 더 매력적인 짝으로 여겨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목청 좋은 수컷이 인기 있다는, 어찌 보면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바닷속에서 아주 멀리까지 퍼집니다. 물은 공기보다 소리를 훨씬 잘 전달하거든요. 자, 수십 킬로미터 밖의 다른 고래에게도 긴 노래가 고스란히 닿습니다. 다만 노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아무도 다 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래가 노래한다는 걸 알지만 그 노래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까지는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인류가 고래의 노래를 제대로 알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 한 과학자가 수중 마이크로 녹음한 혹등고래의 노래를 음반으로 냈습니다. 뜻밖에도 이게 크게 히트를 칩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바닷속 거대한 생물이 이토록 길고 신비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전까지 고래는 그저 잡아서 기름을 짜는 자원일 뿐이었는데 이 음반 한 장이 고래를 노래하는 생명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상업 포경을 멈추자는 국제적인 운동에 불을 지핀 것도 다름 아닌 이 노래였습니다. 고래의 목소리가 결국 고래를 구한 겁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졌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1977년 인류는 보이저 탐사선에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들을 담은 금속 음반을 실어 우주로 쏘아 보냈습니다. 언젠가 외계에 누군가가 주울지도 모를 지구의 명함이었죠. 그 안에는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음악, 그리고 혹등고래의 노래가 함께 담겼습니다. 지구 밖 어딘가로 보낸 우리의 소리 목록에 사람의 목소리와 나란히 고래의 노래가 오른 겁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신기하지만 진짜 놀라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한 개체군의 수컷들은 전부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같은 바다에 사는 혹등고래 수컷 수백, 수천 마리가 마치 미리 맞춘 듯 동일한 곡을 부르는 겁니다. 악보를 나눠준 것도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반면 다른 바다의 무리는 또 자기들끼리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까지면 그냥 자, 무리마다 고유한 노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래가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악구가 빠지고 새로운 소리가 끼어들고 순서가 바뀝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를 무리의 모든 수컷이 다 함께 따라간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노래를 살짝 바꾸면 옆에 수컷이 따라하고 또 그 옆이 따라하고, 그렇게 변화가 무리 전체로 번지면서 몇 달 뒤엔 모두가 조금 달라진 새 버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세계의 유행가와 똑같습니다. 누군가 부른 노래가 히트하면 다들 따라 부르고 조금씩 편곡되고 그러다 어느새 온 동네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죠. 네, 혹등고래도 정확히 그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유행가를 만들고 바꿔갑니다. 네, 여기서 감탄스러운 건 고래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입니다. 15분짜리 긴 노래를 그것도 수시로 바뀌는 최신 버전으로 무리의 수컷들이 전부 정확히 외워 부릅니다. 악보도 없이 오직 서로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요. 새 유행이 돌면 며칠 사이에 옛 노래를 버리고 새 노래로 갈아탑니다.
사람으로 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신곡이 나올 때마다 가사와 멜로디를 완벽하게 외워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매번 새로요. 대체 왜 멀쩡한 노래를 자꾸 바꾸는 걸까요? 유력한 짐작은 새로움 그 자체에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늘 듣던 노래보다 처음 듣는 노래가 암컷의 관심을 더 끈다면 수컷들은 계속 새 버전을 좇을 수밖에 없죠. 남들과 똑같으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유행이 돌고 도는 이유가 사람이나 고래나 결국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아예 새로운 노래는 애초에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이건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어느 무리의 어떤 수컷이 무심코 흥얼거린 변주가 우연히 인기를 끌면서 퍼지는 것으로 짐작할 뿐이죠. 말하자면 저 바다에도 시대를 앞서가는 작곡가 고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끔 유행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노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노래를 조금 손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등장해 옛 노래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겁니다. 한 연구가 추적한 사례가 정말 극적입니다. 서호주 앞바다의 혹등고래 무리에서 새로운 노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며 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호주 무리가 그 노래를 배워 부르고 다음엔 그 옆 바다의 무리가 또 그 옆이 그렇게 개체군을 하나씩 건너뛰며 노래는 저 멀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지나 에콰도르 앞바다까지 도달합니다.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대양을 통째로 가로지르는 데 걸린 시간이 약 2년. 유행하는 노래 한 곡이 태평양을 건넌 겁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서로 다른 바다의 무리들이 여름이면 같은 먹이터에서 만나거나 이동 경로에서 스치는데 그때 노래를 배워 자기 바다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태평양 곳곳에서 고래 노래를 녹음해 악보처럼 분석한 겁니다. 그랬더니 서호주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이듬해엔 동호주에서 그 다음 해엔 더 동쪽 바다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확인됐습니다. 마치 유행가가 지역 방송을 타고 번지듯 노래가 바다를 건너가는 경로가 지도 위에 고스란히 그려진 거죠. 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래들이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걸 사람이 녹음기 하나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개체군 전체가 서로에게 노래를 배워 옮기는 현상은 인간을 제외하면 자연에서 처음 기록된 사례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게 인간만의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저 바닷속 그 고래들이 노래를 만들고 유행시키고 대양 너머로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한 곡의 노래가 개체군의 경계를 넘고 대양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 고래들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움이 오가는 곳에는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싹 틉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목소리로 홀로 노래하던 오십이 헤르츠 고래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혹등고래는 그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수만 마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함께 바꾸고 대양 너머로 실어 나르는 외로운 노래와 다 함께 부르는 노래. 네, 바다는 그 양쪽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10편에 걸쳐 고래라는 존재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살펴볼수록 고래는 그저 큰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과 사연과 문화를 지닌 이 바다의 오랜 주인이었습니다. 문화라는 게 정말 인간만의 것일까요? 노래를 만들고 서로에게 배우고 유행을 따르고 세대를 넘어 물려주는 것. 우리가 인간의 특권이라 여겨온 그 모든 일을 고래들은 저 바닷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득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문명을 쌓아 올리는 동안 저 바다에서는 거대한 생물들이 서로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왔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같은 지구에 사는 두 이웃 문명 중 이제 막 서로를 발견한 참인지도 모릅니다. 심해를 100년 먹여 살리는 죽음도, 땅을 걷던 조상이 바다의 왕이 된 시간도, 바다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직 일부일 뿐입니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그 노래들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해두고 기다려주세요. 그 거대하고 조용한 이웃들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바다에서 노래할 수 있기를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